자, 보겠습니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 합성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니까는 당연히 쓸모가 없다.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손잡다라는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준대요. 그러면 손을 잡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자랑 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니까 자랑으로 삼다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합성 용어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주름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대요.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대요. 예를 들어 불타다는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는 것이 불타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이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대요.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자, 결국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즉 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었고요. 의미적 측면에서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 35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기억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다. 값싸다, 알겠지만 값이 싸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그래서 맞는 선택지고요. 2번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 이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기업과 눈이 부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니은과 동일한 유형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뒤로 돌아 앉았다잖아요. 뒤로 돌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답이 3번이고요. 4번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에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밤을 새우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목적어와 서술어. 그 다음 그냥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에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디귿과 동일한 앞에 서서 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앞에 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와 서술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에 목말라 있다.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물이 먹고 싶다 뜻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점 찍어 두었다. 점을 찍다라는 얘기는 진짜로 점 찍었다는 얘기가 마음속으로 뭐 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으로 라고 하는 거 생략할 수 없다. 즉 필수 부사어가 된다. 자, 그 다음 그녀는 요즘 야식과 담 쌓고 담을 샀다라는 얘기는 야식을 안 먹는다. 즉 단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 그래서 야식과 라고 하는 거 생략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 필수 부사어를 생략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네 번째 거 볼게요.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주 녹슬지, 녹슬다, 녹슬다, 실력이 뭐 저하되다, 무디어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녹이 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직이라는 것은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눈을 뜨다. 눈을 뜨는 게 진짜 눈 떴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최신 이론에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 부사어. 그래서 결국 선택지를 읽어보면 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7번입니다. 보기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 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어말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 니을 는던이라는 게 있고요. 명사형 어미에는 미음하고 기라는 게 있고요. 선어말 어미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런 게 있다는 게 알지요. 자, 그거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자,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어진다. 알고요.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고요. 그래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죠.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 있고요. 아예 없는 문장도 있죠. 한편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는데 흔히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말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머무시는 동안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에서 시라고 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말어미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얘는 선어말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는 명사형 어미, 리을은 뭘까요? 얘는 어미가 아니라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이 부분에서 물이 쇳을 세다니까 쌍시옷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됐죠? 을은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 번거로우시겠지만 시 선어말 어미 겟 선어말 어미 그 다음 지만은 뭘까요? 연결 어미지요. 치원엑셀과 갈증이 싹 가셨구나. 가시 엇 이렇게 되고요. 얘는 가시 엇 그 다음에 겟 선어말 그 다음에 군화는 종결어미입니다. 그 다음 항구의 다다란 기본형이 다다르다니까 다다르다에 붙어있는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죠.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잠깐만 다시 볼게요. 가시다는 갈증이 가시다니까 기본형이 가시다잖아요. 가다란 뜻이 아니라 갈증이 가시다니까 가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라 가시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엇하고 갯만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선어말 어미까지는 맞고 연결 어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B에 선어말 어미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있습니다. 그 다음 C. 선어말 어미 3개와 C 본 선어말 어미가 2개지요. 그래서 잘못했고요. 그 다음 D. 선어말 어미 2개와 엇하고 갯니 얘기하는 거고요. 분하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선택지 선어말 어미 1개,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보기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옛길이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 보고의 부정에는 아니나 지안타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한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니나 못무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자, 기억의 조건, 서술어에 형용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은 동사나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무정물이라는 얘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면 무정물입니다. 아니나 못무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를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라더라도 나는 깜빡이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처럼 아니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자,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감탄형음이 는구나 가 붙으면 동사고요. 그 다음 뭐뭐 구나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옛날엔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해서 발달하다,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발달하구나 보다는 발달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 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잘못됐고요.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럼 여기에 어렵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엔 형용사. 일단은 기억의 예에 맞고요. 그런데 니은 보게 되면 저 그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무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에 대한 예는 잘못됐죠. 그 다음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고요. 동생 무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선택지 내게 고문은 놀라다 놀라는구나 이러면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됐죠? 그 다음 기억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고요하구나 형용사입니다. 일단은 맞고요. 그 다음 B가 무정물 맞고요. 그 다음에 온다 오는구나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과 니은의 사례로 적절한 건 5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이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기역, 디귿, 비음, 옆의 가로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나나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로에 받침들이 있죠. 자,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받침이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더라도
음음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기역 디귿으로 바뀌면 요 말이 중요한 말이고요.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뭐가 적용된 후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해를 했잖아요. 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잠깐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7소리로 발음되는 거 알고요. 그 다음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왔을 때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것을 자음군 단수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비음화는 이러한 세 가지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방만은 일단 방만이 되려고 그러면 방만 하고서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방만 이음화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 폭넓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폭에서 넓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뭐가 나타났다? 자음군 단순화. 그런데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폭넓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즉 비음화가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간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간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뭐다?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간만 하고서 비음화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 겉늙다 겉일단은 뭐가 적용된다? 겉하고서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에 늑 그러면 뭐가 된다?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따 그랬으니까 이건 된 소리. 그래서 차례대로 하면 일단은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된 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비음하고 관련되는 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잖아요. 건늑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호박잎 보게 되면 호박 플러스 잎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니은청과 그 다음에 끝소리에서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끝소리 규칙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호박잎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비음화. 그럼 결국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니은 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따라서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